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융합과학 탐구의 과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론을 넘어 실제 탐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탐구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를 마치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과학적 호기심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탐험을 시작해 봅시다. 탐구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융합적 탐구 문제 발견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탐구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문제는 여러 학문 분야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융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무수한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탐구의 씨앗을 골라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위대한 발견은 거창한 실험실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내 스마트폰에 기록된 사소한 이동 경로에서부터 마트 진열대에 놓인 달걀 가격의 변동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은 질문이 이끄는 데이터 탐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지나쳤던 현상들을 데이터라는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숫자와 기록들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한 명의 데이터 탐험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연이 보내는 신호인 나뭇잎의 색과 모양 변화는 계절 데이터가 되고 구름의 모양과 바람의 세기는 날씨 데이터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일상의 모든 관찰과 경험을 구체적인 숫자로 변환해주는 가장 강력한 수집기입니다. 우리가 걷는 거리, 찍는 사진, 검색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탐구의 기초가 되는 소중한 원자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스마트폰 안에는 나만의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방문한 장소와 머문 시간을 기록하는 위치 기록은 나의 생활 패턴을 보여줍니다. 누리소통망, 즉 SNS에 작성한 글의 내용과 빈도는 나의 성향과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되며 사진에 저장된 메타데이터는 촬영 날짜와 정확한 시각을 포함한 공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편화되어 쌓여가는 기록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주변 환경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됩니다. 개인의 기록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기록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봅시다. 통신기지국의 유동인구 데이터와 도로 소통 현황, 그리고 실시간 날씨 정보를 결합하면 특정 지역의 혼잡도를 예측하는 새로운 도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데이터셋은 여러분의 탐구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확장할 수 있는 거대한 지식의 창고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탐구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다뤄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 포털에서 우리 학교의 15일간 식단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급식일자, 요리명, 칼로리 등을 한 칸에 하나씩 분류하는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열량을 맞춘 건강한 채식 식단을 기획하거나 밀가루를 배제한 글루텐 프리 식단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데이터를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융합의 실전입니다. 이제 데이터 가공을 통해 수많은 자료가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그 자체로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데이터들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 수치는 이때 급격히 변했을까? 이 현상과 저 데이터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와 같은 날카로운 의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융합적 탐구 문제 발견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의 호기심입니다. 훌륭한 탐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인과관계이며 둘째는 관찰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매미 분포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질문은 관찰 대상이 명확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여 우수한 문제입니다. 반면 머리카락 색깔이 별자리와 관계가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은 유전적 요인과 별자리 사이에 어떠한 과학적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탐구 가능한 질문을 고르는 안목이 탐구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융합적 탐구 문제는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정식과 같습니다. 시간별 매미 분포 변화라는 자연과학 데이터와 지역별 야식 주문량 통계라는 사회경제 데이터를 더해보십시오. 그러면 지역의 매미 소음 분포 변화가 야식 주문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탐구 문제가 탄생합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현상을 연결하여 새로운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융합과학 탐구의 묘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융합적 사고를 확장해 봅시다. 2019년과 2022년의 전염병 발생 양상이 왜 다른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단순히 바이러스의 특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별 기온 변화 데이터나 교통량 변화 자료를 겹쳐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률 자료까지 함께 분석한다면 감염의 원인뿐만 아니라 감염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첩은 현상을 더 깊게 읽어내는 힘이 됩니다. 일상의 소재인 달걀 가격을 탐구해 봅시다. 달걀은 핵심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가격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이 현상 뒤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닭의 생태계 변화, 그리고 명절과 같은 계절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요인들을 어떻게 하나의 논리적인 탐구 문제로 엮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융합적 문제 발견의 실전 연습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소스를 결합하여 숨겨진 인과관계를 밝혀봅시다. 축산물품 질평가원의 산지가격 추이라는 수치 데이터와 비카인지의 뉴스라는 텍스트 데이터를 매핑합니다. 가격이 급등한 특정 시점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닭 집단 폐사라는 뉴스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치적 결과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매핑할 때 우리는 단순한 현상을 넘어 세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강력한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탐구 문제를 만들기 위한 3단계 액션 플랜을 실행합시다. 1단계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관심 주제의 트렌드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변동이 컸던 시기의 기후 데이터나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사회적, 자연적 요인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 두 요인을 결합하여 A가 B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라는 형태의 질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훌륭한 탐구 기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제를 진단 매트릭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첫째,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문제입니까? 둘째, 융합의 조건인 2가지 이상의 요인이 포함되었습니까? 셋째, 관찰이나 조사를 통해 실제로 검증 가능합니까? 이 3가지 질문에 자신있게 우수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미흡하다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나의 문제를 다시 한번 결합해 보십시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탐구 문제가 탄생할 것입니다. 주변의 무수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질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일상을 낯설게 관찰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의 비판적 시각만이 복잡한 세상을 읽어내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데이터를 탐험하고 세상에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 번째 장에서는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설계 단계를 다룹니다. 좋은 질문을 찾는 것이 탐구의 시작이라면 정교한 설계는 탐구의 성공을 보장하는 청사진입니다.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인 틀로 구조화하고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 검증해 나갈지 그 전략적인 설계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융합적 탐구는 현실의 무질서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해결하는 혁신가의 도구, 즉 이노베이터의 블루프린트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렬하고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해결책을 고안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을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여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가 설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는 결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의 수는 단순히 여름이라는 계절 때문이 아니라 온도, 강수량, 주변 환경 등 수많은 변수가 얽혀있는 복잡계의 결과입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요인들을 하나씩 분해하고 다시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거시적이고도 미시적인 시각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는 가설입니다. 가설은 원인인 독립변인과 결과인 종속변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잠재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서 독립변인은 다시 내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작변인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통제변인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변인을 통제하며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가설연역법은 과학적 탐구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사고의 틀입니다. 역사적인 사례로 가설 설계를 배워봅시다. 생물은 생물이 낳아야 생긴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완벽하게 통제된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계했습니다. 입구를 개방한 병과 차단한 병을 준비하되 고기의 종류와 환경이라는 통제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직 입구 차단이라는 조작 변인의 효과로 생물 발생 여부가 결정됨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논리적인 변인 통제가 증명의 핵심입니다. 모형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여 본질을 꿰뚫어보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모형을 통해 우리는 변인을 단순화하여 현상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고 독립변인을 자유롭게 조작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현상을 안전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단순화를 위해 배제한 요인이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모형의 가치를 확인해 봅시다. 구름 형성 실험 모형은 복잡한 기상현상을 압력, 온도, 응결액의 관계로 단순화하여 보여줍니다. 건축물 화재 실험 모형은 소재에 따른 안전성을 미리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며
필로티 구조 온도 실험 축소 모형은 특정 건축 구조가 실내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돕습니다. 모형은 우리가 직접 다루기 힘든 거대하거나 위험한 현상을 탐구 가능한 크기로 가져다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융합적 탐구는 단순히 결론을 내는 기존의 탐구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여러 영역으로 쪼개고 divide, 각 영역에 대해 각각의 탐구를 수행한 뒤 그 결과들을 다시 유기적으로 합쳐 synthesize, 최초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분해와 종합의 순환이 융합적 탐구의 핵심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는 모형을 정교하게 만들고 예측을 현실로 만드는 연료입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예로 들면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통 혼잡 모형에 입력합니다. 모형은 시간대별 최적의 경로를 예측하여 산출하고 이를 통해 운전자의 통행 시간이 단축되는 해결이 일어납니다. 이 결과가 다시 피드백 데이터로 수집되어 모형을 강화하는 파이프라인 구조가 현대 탐구의 지향점입니다. 1854년 런던의 존 스노우는 데이터로 콜레라를 막았습니다. 그는 병의 원인이 공기가 아닌 물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펌프의 위치와 환자 집중도를 지도로 그려 데이터화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정화조가 펌프와 연결되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해당 펌프를 폐쇄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설과 데이터의 결합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 위대한 순간입니다. 모형은 관측 데이터를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화성의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 주전원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억지로 추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둠으로써 공전 속도 차이만으로 화성의 역행을 우화하고 단순하게 설명해냈습니다. 더 단순하면서도 많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진리에 더 가까운 모형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음 문제도 융합적 탐구로 설계해봅시다. 바닥이 두꺼우면 소음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폼보드를 이용해 2층 구조의 정육면체 모형을 만듭니다. 이때 조작 변이는 2층 바닥의 겹수이며 통제 변이는 추를 떨어뜨리는 높이와 모형의 크기입니다. 스마트폰의 소음 측정 앱으로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리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수집하면 여러분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계를 마쳤다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필요한 지식과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까? 둘째, 과정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셋째, 가설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줍니까? 넷째, 모형이 핵심 변인을 정확히 표현합니까? 다섯째, 정량적 수치로 검증 가능합니까? 이 5가지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탐구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세 번째 장은 데이터 수집의 실전 단계입니다. 현대 과학 탐구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가 신뢰받기 위해 어떤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이론을 넘어 실제 데이터를 손에 쥐는 짜릿한 과정을 함께 준비해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직관적인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도구를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지식으로 변모하는 그 경이로운 입문 과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디지털 도구가 왜 필요할까요? 과거의 실험은 눈금 하나를 읽기 위해 밤을 새워야 했고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수기 기록은 오차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동일 조건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반복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즉각적인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현대적 탐구의 핵심인 MBL 시스템을 이해합시다. MBL은 센서와 컴퓨터를 연결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입니다. 1단계는 센서와 기기를 유무선으로 연결하는 연결 단계입니다. 2단계는 측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데이터가 흐르는 전송 단계이며 3단계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즉시 그래프화하는 분석 단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클라우드를 통해 동료들과 공유하는 공유 단계로 데이터의 가치를 확산시킵니다. 탐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센서로 물리 법칙을 확인하고 온도와 pH 센서로 화학 반응의 변화를 추적하십시오. 환경 탐구에는 조도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가 필수적이며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모니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숫자로 번역해주는 이 센서들은 여러분의 감각을 무한히 확장해주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 운동 센서를 사용해봅시다. 마스킹 테이프로 측정 범위를 표시하고 센서 앞에서 일정한 속도로 걸어보세요. 초당 30회의 속도로 수집된 정밀한 데이터가 분석 프로그램에서 실시간 등속 운동 그래프로 변환됩니다. 나의 발걸음이 수학적인 함수와 그래프로 표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추상적인 과학 원리가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는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그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두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타당성은 수집된 데이터가 탐구 목적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며, 신뢰성은 동일 조건에서 반복 측정했을 때 얼마나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데이터로 낸 결론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첫째, 측정 도구가 원하는 값을 정확히 도출하는 유효성이 있습니까? 기온을 재면서 물이 끓는 온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센서의 위치가 전체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대표성이 있습니까? 셋째, 측정 대상 외에 다른 변수들이 배제된 외부 요인 통제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리 정밀한 장비라도 목적에 맞지 않으면 타당성을 잃습니다. 신뢰성은 반복 증명된 일관성입니다. 여러 번 반복 측정해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일관성,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누락 없이 수집된 완전성, 그리고 각 데이터가 서로 독립적으로 수집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요행으로 나온 수치가 아니라 누가 언제 측정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때 비로소 그 데이터는 과학적 신뢰를 얻게 됩니다. 스마트 기기로 교실 조도를 측정해 봅시다. 1단계로 책상면 기준 300럭스 이상이라는 법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로 교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다수의 측정 위치를 설정합니다. 3단계로 앱의 측정 간격과 단위를 LUX로 세팅한 뒤 마지막 4단계에서 외부 햇빛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로 측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량적 데이터는 우리 교실 환경이 학습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탐구를 마치기 전 반드시 데이터 품질 검증 대시보드를 작성하십시오. 센서가 대표성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햇빛 등 외부 요인을 완벽히 배제했는지와 같은 타당성을 점검하십시오. 또한 반복 측정한 결과값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신뢰성도 검증해야 합니다. 훌륭한 연구자는 도구를 다루는 기술을 넘어 데이터의 질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묻는 날카로운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융합과학 탐구의 과정 1편을 마쳤습니다. 2편에서 나머지 탐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